지금부터 모스 파워포인트 2016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요, 이 시험을 주관하는 사에 있는 그 홈페이지 내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이트는 ybmit.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이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MOS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에 모스 소개 쪽에 오시면 이 과목별 평가 항목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파워포인트의 2016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접근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시험이 진행되는 방법은 모스 2016과 관련된 자세히 알아보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 위치에 들어오면 시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화면 시험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안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 보시고 확인을 반드시 하고 시험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이를 바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자료는요, 현재 시중에서 이렇게 뭐 PDF 형태로 판매가 되는 그 교육 자료예요. 그래서 좀 허락을 좀 받고 전체는 다 공개할 수 없는 점은 좀 여러분이 양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 이 지문과 관련된 파일이나 연습하는 파일을 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단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그 내용을 좀 동의를 좀 얻어서 한 프로젝트 2개 정도를 오픈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동의를 얻고 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젝트라고 좀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이 파워포인트는 프로젝트가 총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당 한 개의 파일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개의 프로젝트당 작업해야 될 내용이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됩니다. 보통 7개 정도가 나오고요. 가끔 프로젝트 전체 7개 중에 한 5개 정도 작업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냥 7개 정도 작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면 파워포인트는 7개의 프로젝트가 나오고, 프로젝트 하나당 7개 정도의 작업 양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개의 파일을 완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작업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의 그 부분을 봤더니, 자, 슬라이드 2번째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 지문에 슬라이드 번호가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슬라이드 번호가 가끔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와 관련된 문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슬라이드 번호가 이렇게 정확히 나오면 그래도 고맙죠. 예, 그냥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가면 초등 이라는 텍스트 아래쪽에라 그랬어요. 지문을 정확히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등이라는 아마 글이 있겠죠? 그 아래쪽에 가면, 자, 이미지라고 하는 건 그림을 얘기합니다. 자, 이 그림을, 자, 그룹화 시켜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해당하는, 자, 파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번 슬라이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번 슬라이드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초등이라고 하는 아래쪽에 있는, 그림. 그랬으니까, 자, 요 초등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그 그림을 갖다가 그룹화 시킨다 그랬거든요. 자, 그 그림 하나 자체는 그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개 그룹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미지를 같이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 연속으로 선택할 때는, 자, 쉬프트를 누르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자, 2개 그룹을 잡았고, 자, 단축키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단축키는, 자, 여기서, 자, 컨트롤 키하고 절대 그 감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혹시 온라인에서 뭐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들로 인해서, 뭐 단축키를 쓰면 점수가 깎여요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자, 컨트롤 G 해서 그룹 잡아도 되고요.
가능합니다. 자, 메뉴로 갈 거면 위쪽에 보면 서식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그룹화 시키는 메뉴에 자, 이 그룹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자,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형태의 기능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거로 바로 갈게요. 작업 2로. 자, 두 번째 작업 내용을 보니까 자, 슬라이드 3에 가면 자, 4개의 십자 도형이 있을 거래요. 자, 이렇게 유사한 형태의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는 고마운 거죠. 네, 수험자 입장에서는.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 모양의 도형이 4개가 있네요. 자, 십자 도형의 모양을 그룹화 시킨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별반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그 개체를 선택하려면 Shift를 누르고 하는 거거든요. 자, Shift 키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 해주시면 돼요. 자, 메뉴는 자, 서식에 자, 그룹화에 가서 그룹 해줘도 됩니다. 자, 제가 단축키로 한번 써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G 해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단축키, 메뉴 상관없이 다 정상적인 채점이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제 이런 지문이 긴 문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슬라이드 5에 가면 자,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내용을 삽입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내용은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이 기능과 관련된 선택할 수 있는 목록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 중에 세로 상자 목록형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달라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뭔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할 때 다음과 같은 3개의 항목을 각각 텍스트 영역에다가 넣어달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게 끝난 다음에 이 스마트 아트에다가 어떤 뭐 색상과 관련된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광택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무슨 스타일 적용하는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뭐 스마트 아트의 크기를 조절은 선택사항입니다 라는 얘기는 스마트 아트를 크기 조절한 것이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라고 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문이 좀 기니까 자, 천천히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로 제가 다시 넘어왔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5번 슬라이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5번 슬라이드에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5번 슬라이드에 왔어요. 자, 위쪽에 보면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삽입 쪽에 가보면 자, 여기에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스마트 아트를 클릭해서 자, 이렇게 열리면 자, 목록형이기 때문에 목록형이라고 하는 범주에 가서 찾아도 되고요. 그냥 모두에서 그냥 다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종류만 맞으면 돼요. 자, 목록형으로 가는 게 그나마 찾기 좀 편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잘 좀 따라가 봐야 되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누구냐면 세로 상자 목록형이니까 자, 이 부분을 잘 선택하고 자,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쓸 수 있는 공간이 3개가 나왔고요. 물론 4개를 써야 되면은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스마트 내에 있는 도형들을 마우스로 움직이다 보면 살짝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점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 만든 거를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을 하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텍스트 입력 상자를 갖다가 열고 작업하면 돼요. 이게 열고 닫혔다고 해서 절대 감점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서 써주면 돼요. 이 내용들을. 자, 혹시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서 이 텍스트 상자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 아트의 여기 왼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형태가 있거든요. 자, 이를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텍스트 상자가. 자, 여기다가 놓고 자,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다문화였었거든요. 자, 다문화 입력하고 자, 커서를 아래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장애라고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장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입력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색상과 관련된 거 할 거거든요. 자, 위쪽에 있는 메뉴에 보게 되면 디자인 탭에 요 색 변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를 클릭해서 자, 뭐라 그랬냐면 요 도움말 뜨는 거 잘 봐야 돼요. 스크린 TV로 뜨는 거 있죠. 마우스를 대면 뭔가 뜨죠. 색 윤곽 다시 강조 1입니다. 자, 문제 지문이 이걸 한다 그랬거든요. 자,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광택 처리예요. 자, 광택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아트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에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펼치는 게 있거든요. 마우스를 대면 자세히라고 나옵니다. 자, 클릭해서 자, 광택을 잘 찾아주면 됩니다. 광택 처리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작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 사이즈를 조절하는 건 감점이 아닌데 굳이 크기를 줄이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감점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작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보러 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작업 네 번째 거. 자, 슬라이드 6번에 가면은 차트 범례를 갖다가 위쪽으로 올린대요. 그리고 차트의 그 방금 전에 준 이 범례의 레이블을 말합니다. 이제 범례를 차트와 겹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바로 가볼게요. 자, 6번 슬라이드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왔고, 자, 차트가 이 부분인데, 자, 차트가 선택된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위에 이렇게 차트 도구라고 하는 이 상황 탭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선택을 했고, 자, 위쪽에 보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 탭에 앞쪽에 보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주면 관련된 이제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주면, 자, 지금 약간 로딩이 뭐가 좀 있어서, 자, 이 추가를 누르면 뭔가 펼쳐지게 되겠죠. 아래쪽 메뉴로. 자, 지금 약간 로딩이 뭐가 좀 있네요. 네, 여기 뭐가 좀 로딩이 있는 것 때문에 잠깐 좀 늦어졌는데, 자, 제가 좀 다른 곳을 한번 찍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디자인 쪽에 와서 차트 요소를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네요. 약간 뭔가 로딩 되면서 약간 좀 로딩이 좀 있었는데, 자, 바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디자인은 앞쪽에 와서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하면 여기 이제 범례가 있어요. 범례에서 자, 여기서 바로 위쪽 아래쪽으로 내려도 되긴 되는데, 우리는 범례의 위치도 바꾸지만 뭐도 하죠? 그렇죠. 이 레이블로 겹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화 상자를 항상 열어주는 게 좋죠. 맨 아래쪽에 있는 기타 범례 옵션을 누르면, 자, 오른쪽에 작업창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이쪽에 작업창이 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하면서 최종 확인도 되기 때문에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화 상자 형태의 작업창을 띄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을 체크해주면 이렇게 얘가 위로 올라가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차트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냐면, 이 범례 자체의 위치가 그 차트하고 이거하고 지금 겹치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네. 그 문제가 좀 살짝씩 있네요. 네, 요렇게. 위쪽으로 갔고, 자, 이 부분입니다. 결론은 범례 부분을 겹치지 않게 하겠다. 제가 자꾸 컨트롤 키를 사용하니까 컨트롤 키를 사용하면 이쪽에 이제 추가 기능을 자꾸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좀 양해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갑니다. 자, 위쪽하고 여기 범례 차트를 겹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자, 없애보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자, 다시 체크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겹치게 한다고 했으니까 겹치지 않게 하는 걸 풀어줘야 되겠죠. 이 부분 잘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은 띄워놔도 상관없고요. 뭐 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끄는 것을 더 권해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거 작업할 때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5번 작업입니다. 작업 5예요. 자, 7번 슬라이드에 가보면 특수행위라고 하는 걸 삭제하겠다 그랬어요. 자, 제가 지문이 좀 기니까 한꺼번에 읽고 가서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요. 제가 조금씩 작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7번 슬라이드에 가면 표가 있는데 특수행을 삭제한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7번 슬라이드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반이라고 하는 쪽 이 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선택을 하고, 자, 위쪽에 보면, 자, 표도구라고 하는 쪽에 레이아웃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특수반이라고 하는 이 행에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거니까 여길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쪽에 와보면 여기 삭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가로를 지우는 건 행입니다. 세로를 지우는 거는 열인 거고, 자, 행 삭제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지워져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문을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예체능 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열을 하나 넣겠대요. 자, 그러면 자, 이쪽 다문화 교육 오른쪽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 쪽을 선택을 하고, 자, 위쪽에 방금 전에 갔던 레이아웃 그 창에 가보면, 자, 오른쪽으로 삽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값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였냐 하면, 예체능 교육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랬어요. 자, 여기다가 놓고, 자, 예체능, 자, 교육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표에 대한 스타일을 준다 그랬네요. 그죠? 자, 이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표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자, 위쪽에 보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자,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대면 자세히라고 뜬다 그랬어요.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우리 뭐 구해야 되냐면, 보통 스타일 1의 강조 4예요. 자, 보통 그룹이 여기 있고, 자, 이 위치가 아마 보통 스타일 1의 강조 3이네요. 그 옆이겠네요. 그죠? 자, 보통 스타일, 자, 1의 강조 4. 자, 스크림 팁을 잘 확인을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변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열이라고 하는 줄무늬 열을 체크를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행은 줄무늬 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 줄무늬는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줄무늬 행은 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여기 선택을 하고요, 표를. 자, 앞쪽에 표 스타일 옵션이 있어요. 자, 줄무늬 열은 하겠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줄무늬 행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의 문제를 잘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될지 해제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잘 또 해결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작업 6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슬라이드에 자,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형태의 복사본. 이제 여기서 복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할 때 그 매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특정 매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자, 슬라이드 인쇄하는 방법을 슬라이드 노트 형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방향은 세로로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흑백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노트 형태로 보면서 세로 방향으로 흑백 슬라이드로 인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 문제 지문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쇄 옵션이라고 나와요. 옵션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진짜 인쇄를 해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해당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쇄와 관련된 것을 설정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바로 파일로 가겠습니다. 자, 파일로 오면 자, 왼쪽 상단에 보면 파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자, 인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럼 이 위치에 자, 여기 아래쪽에 오면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노트로 인쇄한다 그랬거든요. 슬라이드 노트 인쇄를 이렇게 체크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방향은 세로로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자, 세로 방향으로 할 거예요 라고를 이렇게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흑백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컬러 쪽에 여기를 클릭해서 자, 흑백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만 하는 겁니다. 절대 인쇄를 누르거나 하면은 안 돼요. 물론 문제에서 인쇄를 하라 그러면 해주면 되는 거고요. 가끔 프린터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 돌아가는 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서 자, 편집하는 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 그럼 설정했던 게 날아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파일에 가서 다시 한번 인쇄해 가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작업했던 것도 어디 가지 않고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정하고만 나오면 된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슬라이드 7입니다. 7. 자, 자, 슬라이드 8번이네요. 그쵸? 네, 작업 7번째고, 자, 8번에 가면 애니메이션 순서를 갖다가 변경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걸 도대체 먼저 할 거냐 그랬는데 아마 애니메이션 창을 열면 되거든요.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서 텍스트가 먼저 나타나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텍스트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 작업 7번째고 슬라이드는 8번이에요. 자,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8번에 와보면 자,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슬라이드 쇼를 하면은 뭐 도형이 오른쪽에서 날라오거나 글씨가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형태가 보통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인데 자, 그와 관련된 거에 순서를 조정하려면 위쪽에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요 탭 메뉴가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탭 메뉴에서 자, 뒤쪽에 가보면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창을 자, 클릭을 하면 자, 요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작업창이 뜹니다. 그래서 작업창 내에서 보면 현재 애니메이션이 2개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 왼쪽에 있는 텍스트 창이 이렇게 지금 앞쪽에 와 있고 그
그 다음에 내용 개체 틀이 지금 이렇게 뒤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 여기에서 순서를 갖다가 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봤더니,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애니메이션 순서를 변경할 거다. 텍스트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지를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이걸 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텍스트가 뭐 먼저 나타나려고 하는 건가 봤더니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미지가 글씨보다 먼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살펴봤던 파일 중에 이 해당하는 1번은 이렇게 앞에 1번 붙어 있고 2번은 이렇게 2번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이 두 번째가 이미지거든요. 얘를 갖다 위로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우스로 쉽게 쓰는 방법은 이 개체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됩니다. 자, 옮기는 건 살짝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버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위로 올린다, 내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순서를 갖다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화면에 보이는 거에서 누가 먼저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됐냐면 숫자가 빠른 게 먼저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작업을 만약에 수험자 입장에서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숫자 부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게 먼저 되는 것으로 설정이 됐구나라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문제를 진행을 해야 채점에서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작업창을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가 완성이 끝나고 나면 자, 최종적으로 이제 저장은 해야 돼요. 저장은 잘 해서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YBM 홈페이지 내용을 자, 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에 시험 진행과 관련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인터페이스를 잘 읽어보고 시험 진행되는 방식을 잘 익혀야 됩니다. 이 시험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합격, 불합격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꼭 체크하고 인터페이스를 충분히 읽어보고 숙지한 다음에 시험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2016 버전이 좀 바뀌면서 또 이전 버전과 큰 차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제가 하나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이 이제 전체 조건을 작업을 다 완성을 해서 제가 저장을 했었잖아요.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할 거거든요. 자, 제출을 하고 나서 프로젝트마다 이제 작업하고 제출하고 작업하고 제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작업이 끝났다고 해도 전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험 요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에 가서 기존에 제출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내가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작업마다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완료를 한 건지 아니면은 시험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각 작업마다 완료 표시와 검토 표시를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험자 입장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저장해서 제출하고 마지막에 시험 요약에 가면 검토 표시된 거하고 완료 표시된 게 보여요. 전체 내용 다가. 프로젝트 전체에 프로젝트마다의 작업들 있잖아요. 그 작업마다 완료 표시를 했는지 검토 표시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걸 이용을 해서 최종 제출하기 전에 각 프로젝트마다 내가 원하는 문제의 작업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에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잘 체크해서 그 YBM 사이트에 있는 그 시험 인터페이스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시험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전체를 제가 2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개 강의는 여기서 일단 끊고 요 다음 강의에 프로젝트 2번에 대한 설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